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이제 다음 주 또는 그 이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탄핵 관련 집회는 더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한 주간의 주요 사건이나 주요 쟁점을 짚어보는 일타 시사. 오늘은 관련 내용을 자세히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허소영 전 강원도 의원 그리고 심상화 전 강원도 의원 두 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호입니다. 자, 생각보다 많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네. 큰 관심사는 이제 언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인데 견해는 많이 다릅니다. 먼저 허소영 의원님 먼저 말씀을 좀 들어볼까요? 네, 저희가 거의 매번 양치기 소년처럼 이번 주에는 선거기일이 나올 거다라고 하면서 거의 한 달 가까이 접어들고 있는데요. 네. 오늘 그 윤석열 대통령 선거에 앞서서 한독수 총리에 대한 선거 일정이 24일 10시에 있을 거다라는 예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마 이제 그 기간 이후에 잡히지 않을까라고 지금 추정은 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그 선거와 관련된 탄핵 일정이 그 이전에 그 두 대통령 전례에 비해서도 너무 늦어지고 있어서 네. 국민들의 어떤 심리적인 임계점이 지금 위협을 받고 있다. 그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모두가 이렇게 목도한 것처럼 증인과 증거가 차고 넘치고 심지어 국회에 불법으로 침탈을 해서 창을 깨부수고 민간인들과 대치하는 장면을 전 국민이 다 본, 말하자면 전 국민이 증인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왜 이렇게 늦어질까 하는 점이 그 국민들로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게 이제 전반적인 평인데요. 예. 저희는 그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벌써부터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요. 윤석열 탄핵 촉구 피켓을 들던 그 민주당 한 20년 정도 민주당 활동을 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안타깝게 과로로 사망을 하셨고 또 100일 넘게 내란 수계 그 단죄를 기다리면서 같이 그 거리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던 시민들이 공포와 불안 속에서 지내다 보니까 뭐 민생이나 경제 이런 것들은 말 그대로 그 바닥이 어딘지 모르게 좀 무기력해지고 있고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는 국민들 간의 무용한 갈등과 분열과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이런 분위기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걱정이 되고 있고 저도 사실 지금 이제 목소리도 많이 좀 이렇게 잠기고 있는데요. 예. 매일 아침 저녁 뭐 그 피켓팅하고 지역에서 그 농성 캠프장에서 이렇게 하면서 그 일상이 피폐해져 가고 있는 걸 느낍니다. 게다가 춘천에서는 춘천 성공의 나눔의 집 그 지성인 신부님께서 지금 9일째 그 단식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모두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지연시키는 것은 실익이 없고 그 가능한 한 빨리 조속하게 그 탄핵을 인용을 해서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고 또 국민들의 고통을 끝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예, 너무 늦어지는 것에 대한 어떤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심상화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허소영 의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질문과는 좀 동떨어지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헌재가 지난달 25일 윤석열 대통령 사건의 변론을 종결을 했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23일째 이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데요. 노무현 대통령 11일, 박근혜 대통령 14일로 보면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 중 최장 기간 이제 평의가 지금 이어져 오고 있는 셈입니다. 제 생각에는 선거는 다음 주 이후로 이제 넘어갈 것 같습니다. 전례로 봤을 때에는 선거 전후 안전 확보라든가 결정문을 최종적으로 다듬고 행정 절차를 밟으려면 최소한 이틀 전에 선고일을 지정해야 한다. 뭐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계시고요. 네. 그래서 아마 오늘이나 내일 중 선고일을 발표하면 다음 주 초반, 그러지 못하면 26일에서 28일 중으로 선고가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 지금 평의가 길어지면서 인용, 기각, 각하 다양한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평의에서 실제 어떤 대화가 이루어지는지는 재판관 외에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성급히 이제 추측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그렇지만 무엇보다 신속히 결정을 내려서 국가적 혼란을 헌법재판소가 좀 빠르게 수습해 주길 바랄 뿐입니다. 예. 또 탄핵 선고가 나오기 전에 탄핵 결과에 대한 승복을 해야 사회의 불안을 줄일 수 있다는 의견도 네네. 있는데 여기에 대한 말씀도 해주시죠. 예, 지금 굉장히 큰 문제인데요. 탄핵 정국이 국론을 지금 탄핵의 찬성과 반대로 양분해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정치권은 국론 수습보다는 광장의 여론에 편승해서 오히려 집단 논리를 지금 부추기고 있고요.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론을 내린다 해도 양쪽으로 나뉘어진 여론을 봉합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결국 통합을 위해선 정치권과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입장을 내야 되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앞서 현재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도 헌재 결론에 이제 승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야 되지 않을까, 네. 좀 밝히기를 촉구드립니다.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인데 아직까지 별도의 메시지는 없습니다. 정치적 혼란을 좀 극복을 하고 국민 통합을 위해서도 하루빨리 좀 결단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민주당에서는 압박 수단으로 보고 계시죠? 예. 앞서서 제가 약간 좀 동떨어진 얘기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상 제 얘기는 똑같은 얘기인데 이제 좀 일정적으로 조속히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그 일정적으로 조속히 이루어진 다음에 나오는 결론들에 대해서 양 당이 또 국민들이 다 승복할 수 있겠는가 그런 것을 이제 국민의힘이 먼저 요구를 하고 나선 거잖아요. 근데 예. 사실은 헌재 판단에 승복할 거냐라고 그 피해자인 국민과 야당에게 묻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불성설이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해자에 대해서 그 내리신 결정에 대해서 피해자가 승복할 것이냐 묻는 것 자체가 좀 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무엇보다 국민의힘은 탄핵 재판에 대한 헌재 결정에 승복하라고 야당에게 강박하기 전에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 불임명이 위헌이다라고 헌재의 결정을 위헌이라고 하는 헌재의 결정을 받아들여서 마 재판관에 대해서 먼저 임명을 하도록 하는 게 우선이다라는 겁니다. 똑같이 헌재 판단이었으니까요. 네. 예, 그러면서 왜 국민의힘이 이렇게 헌재 결과 승복을 먼저 요청을 하고 스스로 선언을 했을까 이렇게 봤을 때 이것이 국민의힘의 강성 지지층들에 대한 어떤 출구 전략이 아닌가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의 탄핵 문제와 또 국민의힘 당의 책임의 어떤 선을 긋고 있는 조치로 보이는데요. 일종의 정치적인 면접을 얻기 위한 발언이다라는 것이고 아까 앞서서 뭐 살짝 말씀하셨지만 국민의힘에 요구하는 별개로 우리 이재명 당대표도 채널 A와의 인터뷰에서 승복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당연한 그런 입장을 내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피청구인 윤석열 그 대통령 측에서는 아무런 얘기가 없는데요. 헌정질서 회복을 위해서는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승복 선언 그리고 승복 결단이 우선해야 되고 국민의힘도 입으로 재판 결과에 승복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그 재판관들을 압박하거나 재판관에 대한 어떤 당내 의원들이 모욕을 주는 어떤 공격이나 또 극우 지지자들이 폭력을 선동한다거나 하는 그런 장외의 일들을 방치하고 있는데 이것이 좀 표리부동한 거 아닌가라고 보고 스스로 그 국민의힘 요구가 그 진정성이 있으려면 이런 행동들을 먼저 철회하고 그 현재 판단을 받아들여서 마인혁 재판관의 임명을 서두르는 것이 먼저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예. 마은혁 재판관 임명 여부가 탄핵 결정에 좀 변수가 되는 부분이 클까요? 실제로 사실은 재판관 중에 한 분은 4월 언젠가가 그분의 임기가 끝날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그 균형감 있는 재판을 위해서는 충분한 재판관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미 마은혁 그 재판관은 국회 양 당에 그 충분한 합의를 통해서 선정되신 분이기 때문에 빨리 임명을 해서 의사결정에 참여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입니다. 예. 다음 주에 또 이재명 대표 2심 선고도 또 예정이 돼 있기 26일에 때문에 예정이 되어 있죠. 네. 예. 네. 그럼 지형 뭐 어떤 분위기나든가 이런 전망을 좀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요? 사실상 이제 그 뭐 조기 대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걸리면서 그 26일 가능한 한 이런 재판의 어떤 그 결과들을 좀 지연시키려고 하는 국민의힘의 의도가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요. 다음번에 그 2심 재판이 26일에 나오는데 설사 그때 어떤 형량과 어떤 내용을 받는다 하더라도 피선고권이 박탈되거나 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조기 대선이나 하는 여러 가지 절차와 내용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크게 영향받지 않을 네. 것이다. 예. 심 의원님께서는 뭐 다른 얘기 하시겠지만 예, 자세히 말씀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저도 조금 좀 길게 좀 하겠습니다. 네.
지금 조기 대선 준비가 이제 본격화되면서 여권의 이제 잠룡들이 공개 활동을 이제 재개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저서 출판과 북콘서트를 시작으로 해서 전국 곳곳을 다니며 이제 행보를 이어가고 있고요. 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언론이나 방송 출연 등으로 대중과 접촉면을 좀 넓히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밖에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제 대선 주자로서 존재감을 알리기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개혁신당에서는 이준석 의원이 대선 후보로 조기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네. 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사실상 이재명 대표가 독보적인 상황입니다. 만약에 조기 대선이 열린다면 야당이 유리할까 여당이 유리할까라고 봤을 때 저는 여당이 더 유리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됐기 때문에 내란 심판 여론은 줄어들 것이고 또 오히려 민주당에 대한 견제가 이제 더 거세지면서 보수층의 이제 결집이 이제 강화될 수도 있습니다. 또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거도 이제 맞물리는데 이 부분도 여당에게 뭐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될 것 같다는 네. 뭐 저는 판단입니다. 예. 저희가 말씀을 더 들어야 되는데 네.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만 예. 제가 좀 네네. 보태면요. 네. 당과 그 당을 그 대통령을 낸 그 당과 대통령이 분리될 수 없다라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더 유리할 수 있다라는 말씀에 동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네. 각 당의 입장이니까요. 네. 예,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